기관 개인들의 지분 월요일날 당장 만들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들어 주시고 하루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5%씩 또 5%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장이 지금 현재 기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수익을 크라크라 선생님처럼 기아 조금 눌려있다 다시 돌려놨죠. 현대차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 여기서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봉상의 흐름의 거래대금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봉상의 흐름의 거래대금. 또. 야, 이거 큰일 났네. 응? 이거 30명 해놨는데 이거 지금 주말 사이에 30명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 서두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벤트 2번 다시 이런 기회 없어요. 네.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인 폭이 여기 이후에 없었단 말이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물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매물에 대한 설명 그 링크 오늘 올려주세요. 매물에 대한 22일 수요일자 야간 교육에서 삼성전자 매물에 대한 설명. 이건 매물벽이 아닙니다라는 자세한 설명. 지금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예를 들면 이게 오늘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15% 이상 올라갔어요. 휴마시스.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원대 될 겁니다. 장중에 15% 올라갔어요. 근데 이 휴마시스가 대주 지분이 8%입니다. 그럼 유통 물량이 뭐 신용이 6%짜리 예? 과도한 거죠. 그럼 유통 물량이 거의 뭐 90%대. 왜? 외국인 지분이 거의 없으니까 외국인 기관 지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휴마시스의 변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치면 그게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이었다고 치면 대주주 지분이 8%뿐이 안 되는 종목의 변동성의 기준이면 테마주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펀더멘털보다는 뭐 진단키트 수출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기대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을 겁니다. 휴마시스도. 폭등이 나온 때. 그때 기준에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를 연출하던 뭐 액티브 펀드 쪽 그런 자금들이 뺑뺑이를 돌렸을 거고 거기에 따라붙은 뭐 부티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자금들이 거래가 되다가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이러한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이 됐으니까 밀렸겠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급격히 줍니다. 이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급격히 줄죠. 왜? 고빈도 거래, 회전율 막 자기 상장 주식만큼 회전을 터뜨리던 그 고빈도 거래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90% 수준의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맴돌았다. 그리고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러한 투매가 나오면서 미끄러졌다. 그럼 돌려질 때는 당연히 이 매물벽에 부딪히겠죠. 돌려질 때 당연히 이 매물벽에 부딪히겠죠. 유통 물량 90%의 대부분의 수준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떠넘겨뜨리고 투매 나오는 물량 제외하고도 많은 물량이 여기 집중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자락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매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지분은 기존의 13%였고 최근에 계속 물량을 또 뺏겼죠. 그 13%가 여기에 다 깔려있다 볼 수도 없죠. 그죠? 장기적인 그런 기준에 또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장기적인 기준에 물량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외국인 지분이 뭐 52%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릴 때 외국인끼리 막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팔고 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외국인들의 경우는 펀더멘탈에 대한 시각과 모멘텀에 대한 시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간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는 주식을 보시는 시각이 윤정도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거잖아요. 윤정도가 뭐 매니저들보다 더 뛰어나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물론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LG이노텍이 2달 만에 막 7, 80%씩 올라오고 10월 되면서 100%씩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많이 올랐다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외국인 기관은 명확하게 따져봅니다. 어떻게 실적, 펀더멘탈을요. 그렇게 해서 전년 대비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8,800억까지 늘어났으니 그 사이에 주가가 당연히 올라오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요? 8조 5천억 수준. 8조 5천억 수준.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 8,800, 순이익이 8,800억 수준. 순이익이. 그러니까 PER이 10배 미만이에요. 그럼 여전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더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여기 있을 때 실적 대비 고점이 아니라면 고평가가 아니라면 물론 자산 가치도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더 올라간다라는 여력을 가지고 업황이 개선돼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매물대 그냥 매수란 말이에요. 계속. 메이저들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올라간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반도체 섹터, IT 섹터에 대해서 자금이 몰린다. 그 자금이 몰리게 됨으로써 그 수급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자금 중에 청산해야 될 자금을 뛰어넘어서 주가를 당기게 된다. 그게 테마주들에 대한 ETF 상품이나 이런 게 설정이 됐을 때에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 그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려우면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잘라주시면 돼요. 우리 직원분들이. 삼성전자 부분만, 매물벽에 대한 부분만. 앞부분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이러한 구간을 매물벽에 놓여져 있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저 구간을 그러면은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업황이 호조세구나. 이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업황이 호조세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추세 강화가 연출되는구나. 그 부분을 놓고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다소 최근에 좀 밋밋했던 거래대금이 다음